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선우를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너는? 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사실 시즌2가 끝난 뒤에 드림주니어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TV를 틀어보니까 드림주니어가 또 시즌을 하더라고요. 왜 안 불러주셨어요, 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기 달려왔잖아요, 제가. 반갑죠? 그가 돌아왔다. 임형찬. 드림주니어 배우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좋아서. 저도 정말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정말 기쁩니다. 더 파이팅 넘치게 재밌게 한번 해보시다. 파이팅! 예, 또 우리 성이 같습니다. 그렇죠. 임씨. 임씨입니다. 네, 인남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파이팅! 드림주니어가 도전할 오늘의 직업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범죄 수법들. 그렇다고 가만히 두고 볼 순 없겠죠. 최첨단 과학수사 기법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과학수사 전문가. 들어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무서워. 이거 보기만 해도 무서워. 난 그냥 거짓말을 못 할 것 같아, 무서워서. 일단 붓으로 물체에 대고 브러쉬질을 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잠시만요. 드림주니어. 이번엔 범죄 과학수사 전문가에 도전했습니다. 이른 아침 강원도까지 찾아간 대원들. 이곳은 어디일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여기가 어디예요, 근데? 여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게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지? 네. TV에서 많이 봤어요. 뉴스 같은 곳에서. 맞아. 그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과학수사의 요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가 뉴스에서만 봤던 그 곳을 제가 직접 와보니까 너무 설레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 되게 기대돼요. 여기는 우리 범죄라는 게 일어나면은 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찾아서 네.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일을 주로 하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물리화학, 생물, 의학 다양한 전공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네.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네. 과학적인 결과를 얻어내서 그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내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법과학자들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과학수사 현장을 누비고 있는 분야별 최고의 법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어벤져스 멘토 군단. 드림주니어에게만 특별히 최첨단 과학수사 기술들을 알려주겠다는데요. 드림주니어가 배워볼 첫 번째 과학수사 기술은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 바로 CCTV죠. 모든 범죄 수사에서 기본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CCTV를 피해가기 위한 범인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양한 변장술로 CCTV를 피해가려는 범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다는데요. 이번에 들어갈 볼 곳은 3D 계측실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들어가서 네. 설명을 해줄게. 가봅시다. 뭘까요? 안녕하세요. 마네킹도 서 있고. 안녕하세요. 이 감정을 담당하시는 정도준 박사님이시고 3D 얼굴인식 기술 전문가 정도준 박사.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CCTV에 사람 얼굴이 찍힐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죄를 물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정보들을 얼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치를 하면 네.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이면 어긋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과 3D 얼굴 스캔 정보를 대조하면 범인의 일치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는데요. 그럼 이거는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 요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CCTV에 찍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네. 제가 이제 3차원 얼굴 스캐닝한 데이터가 있어요. 요거예요. 아, 이것도 멘토님이 직접 예. 찍으신 거예요? 예. 요거는 3차원이니까 제가 이거. 예,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정보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옆모습은 없고 앞모습 일부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각도를 계속 변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네.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 거죠. 얼굴을 철저히 숨긴 상태로 범인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형찬이가 직접 범인이 돼봤습니다. 가상의 범죄 용의자는 임형찬. 과연 마스크 속 형찬이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네. 자 옆모습을 해봅시다. 옆모습. 자, 이렇게 하고 에? 뉴스에서 자주 보던 범인의 모습. 얼마 전 일어난 편의점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 사람. 유일한 증거는 CCTV 속 옆모습입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하고 자 하나 둘 셋. 신기하지? 네,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멋있다. 후작업을 해야 돼요. 네. 완전 빨리 끝나. 깜빡. 네. 오, 각도 막 틀고.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란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진짜 똑같은데요? 실제로는 그죠. 우와. 눈하고 눈썹, 쌍꺼풀까지 보이죠. 네. 그리고 귀. 귀. 우와. 완전 신기해. 네. 얼굴의 이목구비를 중심으로 각각의 점들을 체크한 후 오. 3D 얼굴 스캔 시스템을 통해 얻은 3D 모델링 자료와 사진을 대조해 보면 아주 신기해. 네. 마스크 속의 얼굴이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윤곽은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그죠. 다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진짜 대단해요. 네, 이렇게 우와. 비교하면 아무리 자기를 숨기고 싶어도 조금만 노출이 되면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 그 부분들이 편의점 강도 용의자 임형찬 검거 성공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범인을 잡으신 적 있으세요? 뭐 강도, 강간, 뭐 절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용의자가 있을 경우 우리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판결한 경우가 있어요. 오직 CCTV 속에 찍힌 범인의 흐릿한 얼굴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3D 얼굴 분석 기술은 실제로 다양한 범죄 사건에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돼주고 있습니다. 범죄자 DB를 3차원으로 만들어 두면 아무래도 이제 재범자가 많잖아요. 초범보다는 재범을 이제 예방하는 효과 아니면 범죄자 DB에서 CCTV의 증거물과 비교해서 빨리 이렇게 범죄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네. 그 음성 분석 실험실인데 음성.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범인 목소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석을 해서 증명을 하는 그런 실험실이야. 저 근데 실제로 보이스피싱 당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한테 당신의 딸이 잡아 있다고, 자기한테 잡혀 있다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 얼마나 아니 그냥 여보세요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하고 끊었어요. 그냥 당황해가지고. 아 되게 웃기더라고요. 많이 놀라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작년 피해 금액만 무려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힘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음성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범인의 목소리를 잡아낼 수 있다는데요. 목소리가 이놈 저놈 여러 놈들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하다 보면은 네. 자기가 좀 목소리를 변화시켜서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목소리를 변조시켜도요? 그렇지. 어머.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말하듯이 변성기이기 때문에 네. 변성기가 말 그대로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런 좀 불안정한 상태의 목소리는 좋진 않아요. 네. 저희가 못하면 누가? 그렇죠.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럼 PD님이 한번. 그럴까요? 네. 나오세요. 해주세요. 비주얼 PD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막을 여기 비주얼 PD님이 써놔야 돼요. 네,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PD님이 뭘 하시면 되죠? 그냥 말씀을 평소 때 하듯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변조기를 사용해서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네. 드림 주니어 비주얼 담당 PD. 과연 목소리도 멋질까요? 안녕하세요. 드림주니어 김현석 PD입니다. 드림주니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게 담당 PD의 원래 목소리고요. 이번엔 범인들이 범행에 쓰는 것처럼 목소리를 한번 변조시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주니어 김현석 PD입니다. 드림주니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과연 두 목소리의 음성 분석 결과는?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정보를 일단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 동일인 비교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상 상태로 녹음된 용의자의 음성과 네. 만약에 지금처럼 변조를 했다면은 변조된 범인의 음성을 비교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성문이라는 게 음성 변조를 하게 됐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음성이 가지는 무늬 같은 게 보이세요? 눈썹 네. 모양으로 된 게. 자국 같아요. 뭐. 네, 자국 맞아요. 같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발음을 했을 때 사람마다 규칙성이 있어요. 규칙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주니어 김현석 PD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목소리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굵은 목소리를 네. 다시 그 남성 목소리라고 기준을 해서 복원을 하면 네. 원래 굵은 목소리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드림주니어 이렇게 이게 김현석 네. 그래서 아까 변조기를 사용하셨을 때 음성이 이렇게 됐었는데 네. 복원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오. 드림주니어 김현석 PD입니다. 네. 완전 김은수 PD님이신데요? 네, 이게 위치가 아주 달라졌죠. 네, 무늬 달라졌어요. 자체가.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주니어 김현석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주니어 김현석 PD입니다. 원래 음성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네. 이제 이런 걸 갖다 세밀한 위치나 발음에 뭐 똑같다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동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변조된 음성도 복원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남자랑 여자의 목소리 차이도 알 수 있고 또 목소리를 높게 해도 낮게 해도 이거를 다시 그 원래 평균 목소리로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거 신기한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들이 더 발전이 된다면 이 범인들을 바로 그 현장에서 잡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가 참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이게 뭐예요? 의자 이거 뭐야? 이 정체 모를 의자가 바로 범인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최첨단 장비라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거짓말 탐지를 하는 의자인데 와, 실제로 처음 본다. 전문 용어로는 심리 생리 검사 장비라고도 하고 네. 그냥 거짓말 탐지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원리로 거짓말인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몸에서 네. 변화가 나타나는데 변화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거짓말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입이 좀 바싹바싹 마른다든가 침을 삼킨다든가 네,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네.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고 그다음에 손에 땀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맞아.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탐지하는 거야. 야, 근데 네. 만약에 사람들이 고도의 최면술로 자기를 세뇌시켜가지고 이 의자를 이길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제가 한번 세계 최초로 거짓말 탐지기를 속여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볼까?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앉아보자. 제가 사실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합니다. 또 마음을 조절을 잘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한번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않을까. 세계 최초 거짓말 탐지기와 사람의 대결. 과연 그 결과는? 여기 오니까 그냥 떨리는데? 무서워서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한번 손을 머리 위로 살짝 올려볼까? 등을 살짝만 앞으로 떼어보고. 네. 왜 그랬습니까? 왜 나- 사람을 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가슴이 너무 뛰는데. 무서워. 이거 보기만 해도 무서워. 난 그냥 거짓말을 못 할 것 같아, 무서워서. 몸의 다양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각종 센서들을 부착합니다.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정말 얘기한 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침착하게. 자, 시작할 건데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주면 돼. 나는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거짓말 탐지 검사의 첫 질문. 살짝 당황한 것 같은데요. 과연 형찬이의 대답은? 네. 오, 당당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래프만 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없는 드림 주니어 재미없다고 생각했다. 이건 선우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난감한 표정의 형찬이 잠시 고민하더니 아닙니다. 살짝 수상한 상황 포착.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할게요. 솔직히 옆에 있는 선우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다. 안 된다지. 생각한 적이 없다요? 생각한 적이 없다? 있다. 오? 반응이 없는데?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데? 거짓말 탐지기로 확인한 세 가지 질문 중 형찬이가 거짓말로 대답한 게 과연 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궁금하죠? 아니, 그게 중요해요, 저한테. 뭐야, 지금 왜 이래? 봐봐, 많이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저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이렇게 네. 보면 잘생겼냐? 라는 질문에는 크게 이제 변화가 없었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잘생겼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우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예. 했더니 거기에서도 지금 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말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전 여자니까요. 아, 그치, 여자니까. 네, 여자니까. 예, 남자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그치? 맞아. 그렇지. 사실 내가 그렇지. 구해줬어. 내가 구해줬어. 아니,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죠. 뭐? 내가 없는 드림 주니어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다.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거 봐야 돼요. 제 이게 해명을 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 네.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지? 이거는 이제 손에서 땀 분비가 증가했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지. 와, 진짜 귀신이네. 그러니까 해명하겠습니다. 자, 전에 드림 주니어 몇 명이었어요? 4명. 4명이었고 심지어 스페셜 대원까지 5명이 있었습니다. 하하하, 역시 거짓말 탐지기를 이기긴 어려운 것 같죠?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이 손의 땀, 그리고 맥박, 그리고 또 호흡, 눈, 움직임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제가 보기에 범죄자들이 이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봐서 거짓말을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거짓말 탐지가 거짓말 여부를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하나 봐서 이 사람이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내서 사람이 파악을 하는 거군요. 그치. 기계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사람별로 평가를 하고 있어. 이 밖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DNA 검사, 독극물 검사, 영상 판독 및 보건 기술 등 각종 최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일어나는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증명을 도와주는 법과학자가 있다면 범죄 현장에 빠져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직업. 직접 발로 뛰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범인 검거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파일러는 현장에 나타난 증거물들을 통해서 범죄자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술 자국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 직접 프로파일러 체험에 나선 대원들. 자, 과연 드림주니어 대원들은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서울의 한 오피스텔. 피해자인 나 최고영은 드림 디자인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인데요. 동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녀. 사건 당일도 중요한 패션쇼를 하루 앞두고 집에서 최종 의상 검수를 하며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 최고영은 알 수 없는 이의 습격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요. 대체 그녀의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 다음 날, 대원들이 투입될 사건 현장에는 어제의 상황들을 말해주는 여러 증거들이 보존돼 있습니다. 대원들은 이제 이 단서들을 통해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야만 하는데요. 여기가 사건 현장이야? 야, 나 무서워. 야, 잠깐,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들어. 뭐 일단 찾아보자, 증거를. 뭐. 야, 범죄자가 아직도 숨어 있으면 어떡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증거 찾아보자. 뭐. 야, 여기 커피 있다. 나 마시고 싶어. 잠깐만. 여기는 사건이 벌어진 범죄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겠지요? 여기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럼 만지면 그래서 아저씨가 준비를 했어요. 자, 장갑을 하나. 지문 맞다.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세요? 아저씨는 경찰청 CSI 팀에 근무하는 프로파일러 권유정 경감이에요.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감. 범인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드림주니어와 함께할 멘토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한 희대의 폭력 사건들을 해결한 분인데요. 무려 17년 동안 다양한 범인들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해온 그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입니다. 실제를 방불케 하는 오늘의 사건, 드림주니어와 함께 추리해보시죠. 여기 현장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런 일들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심리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예요. 심리적인 걸 어떻게 분석해요? 그래서 선우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성격.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 남아있는 범죄자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프로파일러가 그런 일을. 쉽게 말하자면 프로파일러는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을 통해 용의자의 성격, 심리,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는 범죄 심리 분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기에 살고 있는 디자이너가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누군가 찾아와서 살했어요? 공격을 하고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그치? 너무 무섭다. 그런데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셔서 그러면 어떡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네. 그분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추리를 해야 돼. 첫 번째 단서 추적. 범인의 출입 흔적부터 파악하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손님이 오시면 인사를 먼저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뭘 어서 오세요? 대접을 하죠. 오세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들어왔는지 네. 문이 파손되어 있는지 강제로 들어왔는지 강제로 그런 것도 알 수 들어왔는지 있군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우와. 그래서 네. 우리가 발자국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비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불을 비춰 보면 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경우에는 네. 발자국이 먼지가 묻어 있는 쌓여있구나. 자국이 남아 있게 되죠. 범인이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 집안에 신발 자국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반대로 피해자와 범인이 서로 아는 사이라면 신발을 벗고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에 발자국을 남길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사건이 발생한 나 최고양의 집안 어디에도 범인의 발자국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어떤가요? 아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범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온 자국은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네, 깨끗하네요. 네, 그래요. 여기는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설정하죠. 아는 사람이 들어왔겠구나. 네. 그렇다면 어떤 추리를 할 때 네. 그런 가설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현장에서 찾아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단서.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단서 추적. 범인과 피해자가 머물렀던 자리를 확인하라. 이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죠. 맞아요. 네. 커피잔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네.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로. 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거랑 컵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르다.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대박이지, 대박. 와. 그래요. 와. 보통 사람이 야, 이걸 이렇게 어떻게 잡고 알아? 마시진 않거든요. 컵 손잡이를 잡고 마시니까. 네, 뜨거운 그렇지. 커피이기 때문에 네. 손잡이를 잡고 마신다면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죠. 아. 반드시 꼭 그렇진 않지만 네.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높아지죠. 파란 컵을 사용한 사람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왜? 나 진짜 너무 잘 찾는다. 아씨. 보세요. 여기 입술 자국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분이. 그리고 여긴 여기는 없는- 없는 것 같으니까 남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까 디자이너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그래요. 아까 여성분이라고 하시죠?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와 발견했네. 찾았네. 예. 그럼 범인은 여기 앉아 있었고 네. 피해자는 여기 여기 앉았었다. 그래요. 그런 가설이 설정이 됐죠. 네. 그날 나 최고양은 집을 방문한 손님과 함께 커피를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단서. 범인은 파란 컵을 사용한 왼손잡이 남자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단서 추적. 범행 장소를 분석하라. 어떡해요. 그래요. 이 범죄 현장은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단서들도 있지만 누군가 상처를 입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렵다. 뭐지? 힌트를 주자면 네, 힌트. 그럼 이 현장과 연결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추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 막 이런 그 디자인도 옷과. 있던데? 그 옷과 이 현장. 이 현장 합쳐보면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무슨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남겨진 상황들을 보아하니 피해자는 사건 직전까지 작업실에서 옷을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만든 옷은 사라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 피해자인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네. 옷을 걸어 놓았었는데
이게 쓰러져 있죠. 네. 그럼 옷을 훔쳐간 건가요? 그러세요. 옷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옷을 두고 서로 몸싸움을 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옷 때문에 싸웠다. 사라진 옷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될까요? 그 옷 하나 사면 되지. 방금 선우가 얘기했듯이 네. 그 옷 그냥 사면 되지 굳이 여기 있는 걸 가져갔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동기를 우리가 추리해낼 수가 있겠죠. 그냥 옷이 예뻐서 가져갔을 리는 없고. 그래. 약간 그 옷에 가치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비싼 옷이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옷으로 뭔가 자신이 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가져갔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가설이 설정될까요? 추리를 하기 위한 가설. 이곳에서 싸웠다. 일과 관련된. 일과 관련된. 그래서 아저씨가 분석을 하기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 와, 진짜 끝낸다. 왜 최고인 줄 알았어, 진짜. 범인은 동종업계 종사자? 좀 더 자세한 증거 수집을 위해 오피스텔 주변을 돌며 탐문 수사에 나선 대원들. 혹시 모를 목격자를 찾아 나선 건데요. 예, 남자 한 사람 또 그 시간대에 다른 분들이 기억나는 사람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좀 찾고자 하는데요. 좀 얼굴을 좀 떠올리셔서. 남자가 덩치가 네. 크고 덩치가 컸다. 안경을 쓰고 안경을 썼다. 얼굴은 좀 높대. 얼굴 높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기로 한 대원들. 경찰청이 아니라 버스로 향하는데요. 와우. 장난 아닌데. 버스 안에 뭐 이렇게 다 있습니까? 사건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서 현장의 증거들을 빠르게 분석해주는 CSI 버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현장 증거 분석실이 된다. 이런 버스들은 네. 그 여러 가지 우리 과학수사 기본적인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들이 이동하는 과정이 길다든지 또는 훼손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감정해서 인적사항을 찾거나 또는 오염되지 않고 그 이전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약품들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차량이 됩니다. 이동식 실험실 같은. 이동식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CSI들이 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버스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아까 그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던 그 인상착의를 설명을 해주면 여기는 몽타주를 그리는 최규환 수사관님께서 이제 몽타주를 그리게 될 거예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작된다. 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안경을 썼다고 그랬어요. 네, 안경을 썼어요. 네, 안경을 끼셨고 그다음에 얼굴이 좀 넓적하다고 그랬어요. 크대요. 그리고 쌍꺼풀도 딱 져 있는 진한 인상. 야, 신기하다. 와. 눈이 막 바뀌어. 오. 범인의 인상착의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원들. 되게 험상궂게 생겼다고. 그건 어떻게 표현하죠? 또 우리 남자인 걸 얘기 안 했어. 근데 남자. 남자입니다. 늦었지만. 깜짝아. 머리. 머리였어. 머리. 수염인 줄 알았어 나. 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목격한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와서 우리가 이제 몽타주를 그렸다면 가장 비슷하게 생긴 용의자를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왼손잡이. 잠깐. 이 사람 아니야. 안경을 안 꼈어. 이분은 여자. 이분은 여자고 심지어 안경을 안 썼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세요. 네,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까요? 걔도 닮았어요. 어머. 닮았어 심지어. 안경 썼고 얼굴 넓적하고 남자고. 쌍꺼풀 있고. 와. 거의 두 분이서 저기. 강력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회사 동료 이인자. 이렇게 작성된 이 사람의 특징들이 네. 비슷하네요. 그러면 가장 범인이 유력하게 만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컵에 네. 과연 이 사람의 지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 지문에 이분의 지문이 있으면 이 사람이 범인인 거죠. 어쨌든 범죄 현장에 가장 유력하게 남아있는 사람이라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커피잔의 지문을 채취하는데요. 컵에서 나온 범인의 지문과 용의자 이인자의 지문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두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드림 주니어 대원들의 첫 사건, 범인 검거 성공입니다. 그날 밤의 사건, 다시 한번 볼까요? 늦은 밤, 나 최고양의 집을 방문한 이인자 씨. 아유, 너무 늦었죠? 들어가도 돼요? 피해자는 범인에게 차를 대접했고 이 향기 좋다. 왼손잡이인 범인은 파란 컵에 든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소 피해자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이인자. 우연히 그녀의 디자인 도안을 보자 충동적으로 디자인 도안을 훔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 도안 지금 가져갔잖아요. 이거 내가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 왜 이거 도둑질하고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 그래요 도둑질. 비켜칩니다. 디자인 도안 때문에 몸싸움을 벌이던 범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녀의 옷까지 훔쳐서 달아난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원들이 추리한 상황들은 모두 실제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첫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인 검거에 성공한 대원들 대단합니다. 이 증거들을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잖아요. 정말 좀 힘들었긴 했지만 제 이 두 손으로 잡게 되니까 정말 뿌듯하고 이 짜릿합니다. 진짜 짜릿해요. 보통 영화들을 보면 다 주인공들이 가물을 잡잖아요. 얘 아닐까 하면서 가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현실에서도 그냥 가물을 잡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과학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또 심리적인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범인들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고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분들이구나.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들도 최첨단 과학수사 기술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법과학자들, 그리고 범인의 심리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프로파일러. 이 세상에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꼭 필요한 직업이겠죠.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마음속에 뭔지 모를 정의감이 불타오른다면 여러분은 이미 범죄 과학수사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드림주니어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볼게. 솔직히 형찬이를 보고 설렌 적이 있다. 없다. 갑자기 막 변하는데. 아니야. 이명찬! 이명찬!